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한 변호견 타니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제가 말을 해서 신기하다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 우리 반려동물들도 이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동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법률지원센터와 동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들에게 직접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연견들을 모셔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귀요미 총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엄청난 장난꾸러기 비글이 살아요. 사람들은 늘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 녀석을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몸집이 큰 녀석이다 보니 반갑다고 제게 달려들 때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사실 주인님들한테는 다 귀여운 강아지로 보일지라도 저한테는 정말 큰 곰이나 사자가 오는 듯한 무서운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반려인들이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물어요" 라는 말은 하지만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산책길에 그 비글 녀석이 옆집에 새로 이사온 작은 강아지를 물었더라고요. 녀석의 반가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문 것 같기도 한데 그 소동이 있고 난 뒤로 저는 그 녀석과 산책 시간이 겹치는 날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올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5종 맹견의 입마개 착용은 의무화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강아지들이 공격을 해오면 저와 같이 겁이 많은 강아지들과 우리 주인님들이 피해를 받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청이 씨의 고민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몸집이 작아 청이 씨처럼 무서웠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건수는 생각보다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반려견들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이라니 정말 무섭죠?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물어요" 라는 견주들의 방심은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우리 강아지도 누군가에게 맹견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안전조치가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의 경우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고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는 등 정책이 있지만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는 반려견들이 많습니다. 그럼 목줄만 채우면 안전조치가 끝이다! 라는 견주님들도 많을 겁니다. 진돗개의 반려인이 목줄만을 착용시킨 것으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벌금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외출 시 목줄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조치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면서 중요해진 패티캣. 반려견, 반려인들이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고 배려를 통해 조금 답답하더라도 입마개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살고 있는 치명적인 엉덩이 외식고기 망고입니다. 제 사연은요, 요새 유튜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말이라도 통하면 몰라.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최근에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제 반려인이 보는 걸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조회수와 관심이 돈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학대인 줄 모르고 계속 자극적인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리더라고요. 사람들도 귀엽고 재밌다고 계속 보고 공유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행으로 이어지고 피해를 보는 반려동물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장애물이나 투명벽 피하기, 놀래키기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올리는데 저는 같이 놀아주는 줄 알고 했다가 다칠 뻔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 친구들도 유튜브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우리들의 모습들이 상품화가 되다 보니 계속 더 새롭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낯설고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또는 소품처럼 활용이 될까 너무 무서워요. 모든 반려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동물 학대 영상들을 올리는 게 많아졌고 그걸 보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다 보니 너무 고민입니다. 망고 씨의 고민, 요즘 정말 큰 이슈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올라온 동물 관련 영상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권을 침해하는 등 생명 존중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어요. 국내 유튜브 인기 동물 영상 20%가 학대 장면이라고 하니 정말 큰 문제죠.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새롭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찍게 되고 그것들이 동물 학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망고 씨의 걱정처럼 점점 우리를 소품, 상품화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처벌과 단속에 대한 강화와 동물학대의 범위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르거나 촬영한 게 아니더라도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기만 해도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을 상품이 아닌 가족으로 바라봐주고 동물의 입장에서 영상을 보고 댓글 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두 반려견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같은 반려견으로서 많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이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반려인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보일 때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반려인구 수에 맞춰 더 빠르고 현실적인 제도가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우리 반려견들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원합니다.